한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어떤 책을 준비해 오셨죠? 자, 이번에는 혼자 이기지 마라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이기지 마라. 예, 제목을 들어서 뭐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어떤 종류의 책인지 좀 감이 안 잡히기도 하고요. 예. 먼저 좀 소개해 주시죠. 아마 제목만으로는 아마 감이 잡히시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수많은 대화에 관련된 책들이 나오는데 그 책이 대부분이 이기는 대화처럼 상대방에게 이기는 방법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의 해결보다는 인간관계에 승리하는 것에 더 많은 중점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 해결을 중점에 두고 상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승패의 관점에 벗어나서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과 다툴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힘을 합쳐 갈등의 원인이 된 문제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책에서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문제와 싸워라 라고 하죠. 그리고 그 문제와 싸워 이기는 전략으로 저자는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5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싸우지 말고 이겨라. 예. 소위 얘기해서 요즘 또 많이 이야기하는 상생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 예. 쉽지가 않아요. 예. 어떤 경우가 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책 속에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번째 낙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세 아들에게 유언으로 자신에게 낙타 17마리가 있으니 큰애는 2분의 1, 둘째는 3분의 1, 막내는 9분의 1을 가지도록 전했습니다. 근데 17을 소수점으로 떨어지잖아요. 나눠보면은. 도저히 계산이 안 되네. 17이란 숫자 자체가 2분의 1도 안 되고 3분의 1도 안 되고 9분의 1도 안 대충 돼요. 암산해봐도 뭐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삼형제가 난감했죠. 그래서 그 마을에 현자를 자처하는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형제는 고민 끝에 노파를 찾아갔고 노파는 자신의 낙타 1마리를 가져가 부친의 낙타와 합쳐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은 18마리 중에 반인 9마리를, 둘째는 3분의 1인 6마리, 막내에겐 9분의 1인 2마리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마리가 남았죠. 결국 유언대로 17마리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낙타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1마리는 노파에게 돌려보내주었습니다. 만약 삼형제가 형제간에 풀리지 않는 문제로 싸우기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형제간의 싸움이 나서 다시는 안 보는 경우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형제는 서로 간의 갈등을 서로에게 전가하지 않고 현인을 찾아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죠. 네. 일종의 그 소수점을 반올림해서 예. 좀 이렇게 좀 계산을 용이하게 했다는 것인데요. 예. 저는 그런데 이게 뭐 원만한 합의보다도 예. 형이 절반 9마리, 막내가 2마리. 예. 너무 좀 차이가 나게 또 일사상선한 게 아닌가라는 그 아라비아의 생각이 풍습 듭니다만,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이게 이런 식으로 안 하고요. 음. 큰 아들이 다 가져가요, 원래. 이것도 많이 봐준 거로군요. 많이 봐준 거예요. 원래 다 가져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 동생들은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걸 가지고, 백마탄 왕자라는 그 개념이 원래 뭐냐면은, 서양에서나 이런 나라들은 큰 아들이 왕국을 물받고 둘째서부터는 자기 왕국을 차지하려면은 말 타고 나가 싸웠어야 돼요. 그게 백마탄 왕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또. 그래요? 예. 여기서도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형제들 간에 예,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수밖에 없었고, 예. 그나마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마라. 예. 좀 이런 식으로 좀 해법이 가능하다. 예. 좀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은 예. 정말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예. 좀 다른 방향으로 또 한번 모색해 보라는 것인데요. 예. 이런 전략 뭐 5가지 원칙이 있다고 했는데 좀 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음. 두 번째로 논쟁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에 선다. 세 번째, 거부하지 않고 게임의 틀을 바꾼다. 네 번째, 몰아붙이지 않고 다리를 놓아준다. 다섯 번째, 내 힘을 상대에게 실어준다. 이 네. 등등입니다. 그래요.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일단은 어떤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말아라. 좀 한 템포, 두 템포 좀 쉬고서 예.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반응해라. 좀 그런 비슷한 개념인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일단 갈등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목소리부터 커지죠. 우선 쉽게 설명하면 차 사고 나면은 소리부터 지르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 예, 그렇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요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보험회사부터 부르죠. 그렇죠. 예. 문제는 실제로 중요한 문제의 경우 그런 식으로 해결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갖다 누른다 하더라도 보복의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두려운 본능을 누르고
일단 상대방을 갖다가 거리를 두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일단 대화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또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보고, 정말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거. 예, 그냥 기본이 아닌가 싶은데. 예. 자, 논쟁하지 않고 상대 입장에 선다. 소위 이야기하는 역지사지겠죠? 그렇죠. 역지사지죠. 근데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무조건 상대방이 항복을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논쟁이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우리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죠. 정말 대화를 나눌 때,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정말 즐거워. 예, 시간 가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렇게 대화가 즐겁다 하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은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주는 그냥 거죠. 말 별로 안 합니다. 그냥 네, 들어주기만 하면은, 저 사람하고 대화는 즐거웠어. 예. 라는 어떤 반응을 맞아요. 되게 또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고 하죠.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드물기 때문에. 드물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논쟁하기 전에 일단 상대방이 왜 화를 내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갈등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뇌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런 이유 역시 모든 생명체는 유리한 생존의 기술을 만들기 위한 진화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허언증도 좀 얘기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허언증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우위에 서르다 보니까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말로 나중에 본인도 그게 진실로 이제 생각한다. 그렇죠. 예, 그렇게 그래서 되는 어려워지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부하지 않고 게임의 틀을 바꾼다. 이건 좀 약간 아까 두 번째까지는 예. 이런 개념이겠구나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예. 이건 좀 설명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우선 상대방의 제안이나 생각, 관점을 틀렸다고 이야기해서 안 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보통 나와 갈등을 벌이는 경우 상대방 생각을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낙타를 나누는 경우에도 당사자들만의 문제로서 해결이 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됐잖아요. 네네. 관점을 확장했죠. 그래서 낙타의 사례처럼 현재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형태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다른 누구도 풀 수 없고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지만 끝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이 풀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게임의 틀을 바꿔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충분히 또 공감이 갑니다만은 근데 그런 해법을 제시해달라고 한 또 제3자가 예, 그 사람이 욕심을 부리거나 그렇죠. 좀 약간 이렇게 현자가 아니고 예, 좀 약간 기대 이하다라고 할 때 그것도 또 문제가 더 커질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는 과정도 음,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쉽지가 네, 않은 거죠. 예, 그것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몰아붙이지 않고 다리를 놓아준다. 너무 막다른 곳으로 몰지 말라 이런 뜻인가 보죠? 그렇죠. 네. 이제 중국 속담에 적이 넘어올 수 있도록 황금의 다리를 놓아주라라는 순작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가진 능력이 상대를 넘어선다 할지라도 상대를 구속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상대방이 나의 제한에 넘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죠. 네. 즉 상대방도 서로 간의 문제를 파악해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또 중요한 점은 좋은 아이디어 제안 등이 만약에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상대방한테 공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상호 간의 협상에 더욱 매달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내 힘을 상대에게 실어준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서로 윈윈하라는 말이죠. 일방의 승리보다는 쌍방의 만족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길 수 있을 때라도 협상을 해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합의 불이행에 대한 방법을 준비해야 됩니다. 즉 보복 조치를 준비한 상태에서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협상이 좋아도 서로 간의 이해가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불행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네. 이 5가지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요,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예,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예, 사실. 맞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줘라.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라. 또 상대의 어떤 입장에 서야 된다. 이게 예,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것들 다 만약에 본인의 어떤 소양으로 갖출 수가 있다 하면은 일반 서민이 아니고 정치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좀 이 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딱 떠오른 게, 예, 야, 이 정도를 다 갖출 수 있으면 정말 정치해도 되고 예. 큰 사업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다 제끼고요. 네.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할 생각을 버려라. 음흠. 라는 것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자기 문제를 자기 혼자서 다 하려고 들다 보니까 갈등이 꺼지고 앞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고 일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이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보고 조금 참았다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라는 생각만 해도 싸움이 확 줄는 거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최소한 예.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죠. 항상 나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것만 하더라도 뭐 큰 뜻 사람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인간관계 참 힘든 것인데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잘 들었고요. 다음 주 또 어떤 책을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저번에 한번 글로벌 고령화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네네. 다음 주에는 글로벌 고령화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고령화. 예. 대부분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또 근데 기회로 볼 수도 있다. 예, 그렇죠. 이 책은 또 기회를 또 얘기해준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기대를 가지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안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